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이제 물을 먹었죠. 쇼군이라고 하는 드라마. 사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됐던 거는 2024년도 에미상 시상식 할 때 무려 18개 수상을 해가지고 화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때 저도 봤었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깨지니까 사람들이 뭐야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알아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좀 정리해봤으니까요.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서양인들은 이렇게 상찬을 하나? 왜 이렇게 열광을 하나?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딱 왕좌의 게임과 같은 이 서사 구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끼리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더 권력 암투도 있고 전략도 있고 은밀하게 막 배신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게 딱 보면 동양판 왕좌의 게임 같거든요. 그 시기가. 두 시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하나의 시선과 그때 이제 서양에서 영국인인데 네덜란드 회사에 취직해서 항해사로 이렇게 들어와서 표류해서 들어온 그 안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두 시선으로 그때 당시 1600년대 당시 엄청나게 혼란했던, 대내적으로도 그랬고 대외적으로도 막 외세가 들어오면서 막 서로 세력들이 맞물리는 와중에 이 두 시선을 통해서 그때를 보는 이 구도가 너무나도 좀 그들 입장에서는 취향에 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소설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되게 높게 평가받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시각화하는 거에 있어서도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줬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사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동양 오리엔탈리즘이 가득 들어간 이때까지 기존 시선이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톰 크루즈 나온 거 사무라이 돼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NHK 제작팀들이 만든 뭐 대하서사 드라마 같다, 자국민이 만든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그 시대의 어떤 에도와 일본의 상황들을 엄청 그 유려하게 미장센으로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때 당시 그럼 세계관이 어땠길래 역사적 사실이 어땠길래 그런 복잡한 왕자의 게임과 같은 구도가 나왔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 인물의 죽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뭐 철천지 원수 악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기 전후에 아주 중요한 새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일종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낭만 넘치고 그냥 흥미진진한 뭐 중국의 삼국지연이 위촉 5를 연상케 하는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 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세 명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가 급하게 죽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내가지고 태압의 자리, 그러니까 넘버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쫙 유지하고 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하다가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1598년에. 근데 그 아들이 갓난 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없는 상황에서 죽어버렸고, 그럼 다음은 누가 되지를 두고 이제 5대로라고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아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매우 충직했던 그 이시다 미치나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 이 5대로끼리 서로 아주 뭐 쥐가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뭐 암투를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 힘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밀려나가지고 권력에서 밀려나서 저기 지금의 도쿄 지방으로 밀려났는데 그때 허벌판이었거든요. 막 늪지대고. 근데 그거를 개간을 해가지고 생산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그 위력을 보여주는 때였고, 이 교토나 이런 중심부에 있었던 이시다 미치나리와 나머지 4명들은 저 변방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협적이니까 4명이서 편을 먹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얘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4대1의 어떤 보면은 이 구도, 하지만 이 4명끼리도 좀 결이 달라.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뭐 종교도 좀 다르고 지들끼리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겉으로는 편을 먹고 있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그런 복잡한 상황, 마치 작은 왕국끼리 막 암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인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외세들이 이제 점점 밀려왔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선교사들과 막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뒤에서 이렇게 포르투갈의 자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무역상들하고 이렇게 교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뽑아먹을까 뭐 이런 것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포르투갈이 좀 들어왔던 이유는 1494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끼리 지들끼리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맺어가지고 이 서경 46도를 쪼개가지고 야 동쪽은 포르투갈 네가 해라, 서쪽은 내가 할게 뭐 이런 조약을 지들 마음대로 먹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100년 동안 포르투갈은 스물스물해서 인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외세를 어떻게 볼 건가를 되게 일본 내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뭐 종교를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4명 있죠. 이시다 미치나리와 이 4명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외세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튼 포르투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의 주인공인 안진, 그 또 다른 주인공인 안진 있죠. 영국인. 이 사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카톨릭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철천지 원수처럼 거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이라고 하는 인물과 기존의 포르투갈의 이 가톨릭과는 또 암투. 안진은 그러면은 누구를 돕냐? 어떻게 살아나냐? 그랬을 때 뭐 도쿠가와 이에스와 편을 먹고 또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뭐 이게 맞물리는 거죠. 조금 정리하면 일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권력 암투 측면에서. 그리고 또 외세의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들 간에도 좀 나뉘어져 있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도쿠가와 이에스를 연기했던 그 사나다 히로유키라고 하는 배우가 뭐 존 윅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헐리우드에서도 연기를 했고 국민 배우처럼 일본에서도 있는데, 이분이 도쿠가와 이에스의 그런 특징들, 예를 들면은 진짜 정중동 꼭 참고 있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와중에 길게 보고 생각해가지고 결단 내리고 뭐 밀어붙이고 막 이런 인물을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을 했고, 아주 차분하게 연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격정적으로 격앙되는 그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연기에 정말 진짜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도쿠가와 이에스를 무엇보다 연기를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고, 도쿠가와 이에스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도로 미워할 필요는 없으나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조선 왕조가 대한민국에게 영향을 줬던 그것만큼 오히려 더 그 에도 막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1600년대 이후로 일본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던 막부잖아요. 그런 막부를 세웠던 인물이다 보니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는 이해 차원에서라도 조금 보는 건 흥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스의 가장 그 일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스 있을 때 새가 울지 않을 때 오다는 쓱 새를 죽여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살살 꼬셔가지고 이 새를 울게 하고, 도쿠가와 이에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일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참아서 끝끝내 왕좌에 오르는 이 인물의 일화와 성격, 뭐 100% 팩트는 아니겠으나 상당 부분 그 인물의 캐릭터를 기초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걸 좀 보는 재미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그 주인공이 한 분 계세요. 그 인물이 보여줬던 그때 당시의 어떤 여성상을 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상당히 인권 차원에서는 낙후돼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헤쳐나갔던 일본 사회 안에서의 여성상의 모습들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때의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이권들을 추구해 나갔는지를 보는 재미도 재밌습니다. 이게 1600년대다 보니까 종교개혁 일어나고 한참 이제 빡셀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미장센이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에서 어떤 장면, 우리도 인기 있는 소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성계, 이방원 그 시기를 다룰 때 이 정도의 퀄리티로 우리 역사를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미장센 퀄리티였습니다. 음향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를 알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쇼군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거다라는 추천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